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FI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헐리우드 음악의 전설, 여자 배우 6위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름다움,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쓸쓸함,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배우 노마진 모턴슨이라는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마릴린 먼로라는 전설이 되었고, 짧지만 강렬했던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20세기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자 미국의 배우이며 가수, 모델이고, 섹시한 아이콘과 아름다운 매력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 패션,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발 미녀라는 콘셉트로 코믹한 금발 폭탄 캐릭터를 연기한 것으로 유명한 그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최고의 인기 있는 섹스 심벌의 상징이 되어 헐리우드에서 가장 시장성이 있는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반쯤 열려있는 그 육감적인 입술을 앞세워 전 세계의 남성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6.25 전쟁이 끝난 후 1950년 중반에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스타였습니다. 20세기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한 사람이며, 섹스 심벌과 화려한 이미지의 페르소나 이미지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인물이라서 상표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녀의 이름과 이미지는 샤넬, 돌체 앤 가바나, 베어브릭 레고 등 100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전 세대에게 조사한 미국, 영국 국가의 인지도 순위에서 고전 배우 중에 인지도 순위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고전 배우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현 시기의 배우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순위이며, 배우로 한정하지 않은 문화계에서도 최상위권의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출연 작품으로는 성적 매력에 초점을 맞춘 1953년 나이아가라 느와르 스릴러 영화로 대성공을 거두며 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백치미 금발 미녀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만든 코미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와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등이 있으며, 1954년 돌아오지 않는 강등을 히트시키면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마릴린 먼로의 인기가 절정이던 1955년 지하철 통풍구 위에 서 있던 그녀의 스커트가 바람에 날리는 장면은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인 7년 만의 외출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1955년 버스 정류장, 1957년 왕자와 무이, 1959년 뜨거운 것이 좋아 영화로 마침내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여전히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으며, AFI 미국 영화연구소는 그녀를 헐리우드 황금기에서 6번째로 위대한 여성 스크린 레전드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스미소니언이 운영하는 국립초상화미술관과 국립미국사학물관에서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오른 역사적인 인물이며 세계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1926년 6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병원에서 노르웨이인 아버지 마턴 에드워드 모틴선과 스코틀랜드인 어머니 글래디스 펄 베이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유년기 본명은 노마진 모턴슨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마릴린 먼로를 양육했고, 아버지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방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헐리우드 콘솔리데이티드 필름 인더스트리 현상소에서 네거티브 필름 편집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마릴린은 7살 때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면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양부모의 집과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불우한 시절 성폭행과 가난은 평생토록 그녀를 외로움의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1942년 마릴린의 위탁 가정의 양부모가
멀리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자 법적인 문제로 마릴린을 데리고 갈 수 없어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릴린은 해결책으로 같은 해 평소 친근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연극부 선배이며 이웃이던 21살 항공사 정비공 제임스 도어티와 결혼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결혼과 함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주부의 삶을 살았는데 1943년 남편이 군에 입대하자 군 부대 인근 지역 캘리포니아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 집을 옮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지낸 마릴린 먼로는 남편 제임스 도어티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집을 떠난 후 군수품 공장에 취직하여 생산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때 마릴린은 미 육군 항공대 제1영화부대에서 일하던 사진작가 데이비드 코너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핀업걸 사진작가로 여성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홍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녀가 일하던 군수품 공장에 파견되었는데 유독 마릴린 먼로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지 않은 포즈와 표정을 짓는 모습이 사진작가의 눈에 띄어 첫 모델 활동을 하게 되어 이때부터 마릴린 먼로의 첫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핀업걸 모델로 활동한 후 독립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모델 전문 에이전시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에이전시는 마릴린의 외형이 하이 패션 모델보다 핀업 모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촬영한 광고는 주로 남성 잡지에 실었습니다. 1946년 초까지 그녀는 페전트, US 카메라, 래프, 피크 등의 잡지 표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추천으로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첫 스크린 테스트를 받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당시 여러 스튜디오들과 테스트를 받는데 첫 영화사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였지만 처음에 많이 긴장한 마릴린은 인터뷰를 실패했습니다. 그 후 1944년 말 20세기 폭스사의 임원인 벤 라이언에게 스크린 테스트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20세기 폭스사에서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 연기와 노래, 춤을 배우고 영화 제작 과정을 공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당시 수습생 기간으로 영화사에서 거의 돈을 받지 못해 다른 사설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첫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마릴린 먼로라는 공식 예명으로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인 먼로와 1920년과 30년대에 유명했던 브로드웨이 인기스타 마릴린 밀러의 이름을 결합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1946년 결혼 생활 중 9월에 마릴린 먼로의 누드 모델 활동과 연예계 스튜디오와의 계약으로 인해 남편 제임스와 말 다툼이 잦아지자 마릴린은 더 많은 자유를 원했고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식어버려 결국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1947년 마릴린 먼로는 폭스사와 재계약을 갱신한 후 첫 영화 역할을 맡았는데 아서 피어슨이 감독이 연출하고 빌리 할롭, 스코티 베켓, 앤 토드 등과 함께 주연을 맡은 범죄 영화 위험한 해에 출연해 마릴린 먼로는 레스토랑 장면에서 웨이트리스 역을 맡아 처음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이듬해 1948년에 개봉한 휴 허버트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미국의 농촌 코미디 영화 중서부 농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두 명의 적대적인 의붓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스쿠다 헤이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해 짧은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그녀의 초창기 필모그래피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1949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가 제작하고 레오 맥커레이 감독이 연출한 러브 해피 코미디 뮤지컬 영화는 코미디 그룹 막스 브라더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막스 브라더스의 코믹한 탐정극과 뮤지컬 요소를 결합하여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여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무명 배우 생활을 3년 정도 한 후
콜럼비아 영화사와 계약이 끝나자 다시 모델로 돌아와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 부사장인 조니 하이드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의 소개로 두 작품의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많은 14개 부문에 후보에 오른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개봉 당시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 1950년 조셉 맨키위츠 감독이 연출한 이브의 모든 것으로 제2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포함 6개 부문에 수상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쟁,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인간의 욕망을 다루었습니다.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는 젊고 아름답지만 어리숙한 신인 여배우 역할을 맡아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며 스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1950년 존 휴스턴 감독의 느와르 장르 영화 아스팔트 정글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세계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영화 속에서 마릴린 먼로의 역할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순진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며 무한한 가능성까지 보여주면서 비평가들에게 연기력과 스타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마릴린 먼로가 섹스 심벌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화려한 브로드웨이 무대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야망, 질투, 그리고 배신을 날카롭게 그려낸 걸작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마릴린 먼로는 단순한 배역을 넘어 헐리우드에서 주목받는 신인 배우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에 As Young As You Feel 영화를 촬영하면서 감독이자 극작가인 엘리아 카잔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1951년 1월 라이프지 표지 모델이 됨으로써 인기가 정상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해 마릴린 먼로는 3편의 절반의 흥행 성공을 거둔 폭스 영화사가 제작한 코미디 영화 당신이 느끼는 만큼 절다, 사랑의 둥지, 정식으로 하자 등의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허먼 존스 감독이 연출하고 라마 트로트가 각본을 맡은 당신이 느끼는 만큼 절다 영화는 1950년대 미국 사회의 강제 은퇴 정책과 관료주의를 풍자하며 직장 내에서 권리와 존엄을 주장하려는 것이 기본 줄거리입니다. 조셉 뉴먼 감독이 연출한 코미디 영화 러브 네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귀환한 군인과 그의 아내가 전쟁 중 얻은 돈으로 오래된 아파트 건물을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조연급으로 출연한 초기 영화 중 하나로 트레이드마크인 관능적인 금발 미녀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작품들에서 그녀는 모두 공교롭게 백치미 배역으로 나왔지만 비평가들로부터 뛰어난 코미디적 능력을 인정받아 호평받았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인기도가 매우 높아져 일주일에 수천 통의 팬레터를 받았고 1950년대 6.25 전쟁 당시 미군 장병들의 선호도 투표에서 군 신문, 성조기 1위인 미스 치즈케이크 1위로 선정됐으며 1952년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는 마릴린 먼로를 최고의 신인 박스 오피스 인물로 선정하면서 당시 쟁쟁한 인기 배우들을 제치고 최고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리처드 세일 감독이 연출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합법적으로 합시다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부부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과 옛 연인의 등장으로 소동이 벌어지고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며 사랑을 회복하고 가족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주연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이러한 짧은 등장은 이후에 그녀가 스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해 여러 부부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된 3편의 코미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밤의 충동 작품은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거장 프리츠 랑 감독이 연출한 느와르 영화입니다. 클리포드 오데츠의 동명희곡을 원작으로 알프레드 헤이즈가 각색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 배신 그리고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이
이 영화도 마릴린 먼로가 기존의 섹스 심벌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하려 했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등장하며 촌스러운 말투와 소박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마릴린 먼로가 드디어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임을 증명했다는 호평을 내놓았으며 이 작품은 그녀의 연기 경력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에드먼드 굴딘 감독이 연출한 미국의 엔솔로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입니다. 여러 부부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었는데 치안 판사의 실수로 인해 여러 커플의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을 그린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리처드 위드마크와 마릴린 먼로가 주연을 맡고 로이 베이커 감독이 연출한 심리 스릴러 영화 노크하지 마세요입니다. 이 작품에서 먼로는 단순한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두운 내면을 가진 여성을 연기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해 1952년 20세기 폭스 영화사가 제작한 엔솔러지 영화로 오 헨리 작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5가지 단편 소설을 영화화한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 오 헨리 풀하우스 영화에서 5편의 에피소드는 다른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했으며 오 헨리 특유의 반전과 휴머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춘부 역을 맡은 마릴린 먼로는 대사 한마디 없이 짧게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은 그녀의 경력 초기의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했다는 점과 이후 그녀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굳어질 관능적 매력을 보여주는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52년의 마릴린 먼로는 아직 주연급 대스타는 아니었지만 곧 헐리우드 대표 금발 여신으로 도약하기 직전의 작품이 오 헨리 풀하우스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출연한 결과 가십 칼럼은 마릴린 먼로를 1952년 최고의 이트걸로 선정했습니다. 1953년은 마릴린 먼로가 배우로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3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주요 섹스 심볼이자 헐리우드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연기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첫 개봉작은 테크니컬러 필름 누아르 영화로 헨리 해서웨이 감독이 연출한 나이아가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배경으로 두 부부의 관계가 엮이면서 벌어지는 불륜과 살인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는 조셉 코튼이 연기한 남편을 살해하려는 탐무 파타를 연기하며 영화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에게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데 첫 대형 영화의 주연을 맡았고 이로 인해 큰 인기를 얻어 세계적인 섹스 심볼이 되었으며 외모 또한 컨셉을 더욱 화려하게 변화해서 검은색 아치형 눈썹, 창백한 피부, 짙고 긴 눈, 각진 입술 표현, 더 진한 레드 컬러의 립스틱 사용 등 현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릴린의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커리어에서 노골적인 성적 영화 중 하나로 그중 양쪽 골반과 엉덩이를 흔들며 걸음을 걷는 30초 롱샷은 영화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었고 먼로 워크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봉한 하워드 호크스 감독이 연출한 풍자 뮤지컬 코미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작품은 마릴린 먼로의 스크린 페르소나를 금발 백치미로 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인 러셀과 공동 주연으로 두 명의 다른 욕구 지향적 쇼걸에 초점을 맞추는데 마릴린 먼로 배역의 로렐라이는 물질, 제인 러셀 배역의 도로시는 외모를 중시하는 역할로 사랑과 돈 사이에서 벌어지는 오해와 해프닝을 코믹하게 풀어낸 우정과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는 단순히 비주얼 임팩트만 주는 배우가 아니라 코미디, 음악, 춤 요소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개봉작 장 네굴레스코 감독이 연출한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방법 영화는 제목 그대로 부자와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로 마릴린 먼로의 배역은 전형적인 백치미 캐릭터인데 역할이 특별하거나 영화의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영화 속 마릴린 먼로의 귀여운 모습들과 세련된 여러 벌의 드레스를 입는 런웨이 씬이 볼만합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스크린의 최첨단 기술인 시네마스코프로 개봉된 두 번째 영화로 중요한 시기에 영화계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작품입니다. 1954년은 마릴린 먼로에게 매우 중요한 해로 두 편의 주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오토 프레밍거 감독이 연출한 미국 서부 뮤지컬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입니다. 로버트 미참과 함께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과 사랑, 그리고 복수극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테크니컬러와 시네마스코프로 촬영된 이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동명의 주제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가 주로 맡아왔던 금발 미녀 또는 섹스 심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모성애를 보여주고 강인한 모습까지 연기하며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해 두 번째로 개봉한 월터 랭 감독의 뮤지컬 코미디 영화 쇼 비즈니스만한 사업은 없어요. 작품은 미국의 전설적인 작곡가 어빙 벌린에게 바치는 헌정 뮤지컬 영화로 그의 유명한 노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1919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 보드빌 공연을 하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쇼 비즈니스의 영광과 애환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야심차고 재능 있는 캐릭터로 마릴린 먼로는 여러 곡을 소화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이 역할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연기력과 가창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폭스사에서 시네마스코프와 디럭스 컬러로 제작한 최초의 뮤지컬 영화입니다. 1955년에는 빌리 와일더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7년 만에 외출에 출연했습니다. 톰 이웰과 함께 출연한 이 영화는 결혼한 이웃의 성적 환상의 대상이 되는 여성 역을 맡았는데 결혼 7년째가 되면 권태기가 와서 딴 마음을 품게 된다는 통념을 유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는데 특히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드레스가 날리는 장면은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마릴린 먼로를 전설적인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7년 만에 외출 촬영이 끝난 후 마릴린 먼로는 헐리우드를 떠나 동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작가 밀턴 그린과 함께 제작사인 마릴린 먼로 프로덕션을 설립했는데 이는 나중에 스튜디오 시스템 붕괴의 중요한 계기라고 불렸습니다. 1956년 마릴린 먼로는 그동안 쌓인 고정된 섹스 심볼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당시 미하엘 체우프의 연기 교수법을 열심히 배워서 그의 제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영화 버스 정류장에 출연하여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뮤지컬 또는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 골든 글로브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윌리엄 인지의 동명 연극을 원작으로 한 조슈아 로간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 영화에서 그동안의 화려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내려놓고 투박한 억양을 구사하는 순수하고 상처받은 댄스홀 가수 셰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촌스러운 의상과 다소 서툰 노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며 캐릭터의 현실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연기 변신은 평단으로부터 마릴린 먼로가 마침내 진정한 배우임을 증명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마릴린 먼로가 기존의 금발 미녀 이미지를 벗고 진지한 연기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그녀의 배우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입니다. 그해 마릴린 먼로는 자신이 설립한 프로덕션의 첫 번째 독립영화 왕자와 무희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1957년 영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연극 잠자는 왕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마릴린 먼로와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연을 맡았고 올리비에는 감독과 프로듀서로도 참여했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격식과 권위에 갇힌 왕자가 자유롭고 진솔한 무희를 만나면서 신분과 계급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 교감과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1957년 6월에 엇갈린 평가 속에 개봉되었는데 미국 관객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지만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유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 그녀는 이탈리아 다비드 디 도나텔로 상과 프랑스 크리스탈 스타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8년 7월 헐리우드로 돌아와 빌리 와일더 감독의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에서 잭 레몬과 토니 커티스와 함께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영화는 성별과 사회적 규범을 유머로 뒤집으며 사랑과 자유, 진정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해방적 코미디입니다. 개봉 당시에 비평적,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마릴린 먼로에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인 골든 글로브상을 안겨주었고 아카데미상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며 각색상,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BBC, 미국 영화연구소, 사이트앤사운드의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1961년 마릴린 먼로가 출연한 마지막 영화는 존 휴스톤 감독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화의 핵심 주제는 제목 그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고독과 소외,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마릴린 먼로, 클라크 게이블, 몽고메리 클리프트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이자 이들 세 배우 모두에게 유작이 된 비극적인 의미를 지닌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특히 마릴린 먼로의 남편이었던 극작가 아서 밀러가 그녀를 위해 각본을 썼으며 그녀의 기존 코미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복잡하고 우울한 내면을 다루고 있어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962년에 그녀는 제19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세계 영화 인기상을 받은 후 조지 큐커 감독이 20세기 폭스 영화사를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 영화를 리메이크한 마릴린 먼로, 딘 마틴, 시드 셔리스가 주연한 뭔가 달라져야 한다 미완성 영화에 마지막으로 출연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주택가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1962년 8월 4일 36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약물과 알코올도 사랑했던 마릴린 먼로의 죽음엔 현재까지 수많은 의문들이 생겨났는데 그렇기에 약물 쌓이면서 의문사로 보기도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0년대 헐리우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코미디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배우로서의 권리 신장에도 기여했습니다. 출연한 23편의 영화로 당대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으며 1959년 뜨거운 것이 좋아로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코미디 연기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1955년 대형 스튜디오의 억압적인 계약에 맞서 자신의 독립 제작사의 맨피를 설립하고 더 좋은 배우와 역할을 요구했는데 이는 당시 헐리우드에서 배우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중요한 선례로 남았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영화계를 넘어 예술, 패션,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불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통해 영원한 젊음의 상징으로 박제되었으며 미국의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얼굴로 인식됩니다. 마릴린 먼로는 섹스 심벌의 대명사였지만 동시에 내면의 불안과 순수함을 동시에 보여준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순진함과 관능미가 결합된 새로운 여성상으로 자리매김하며 스크린 섹슈얼리티의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사후 60년이 넘도록 포브스 선정 사후 수입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브랜드와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는 등 이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이자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정보는 댓글로 남겨두세요.